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오빠 하나에 언니 5 그리고 막내인 제가 있습니다. 저는 막내로 태어났지만 남아선호 사상이 워낙 강하신 저희 부모님은 늘 오빠가 우선이었고 저희 딸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할머니까지 저희를 미워했어요.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이 있었는데 딸들은 잘 키워봤자 다 필요 없고 남 좋은 일 시킨다고 하시면서 오로지 오빠만 챙기시더군요. 정말 심했던 차별은 맛있는 것도 숨겨두었다가 저희들 모르게 몰래 주고 밥상에 고기나 생선은 늘 오빠 거였습니다. 저희는 오빠가 먹고 남긴 거 먹는 게 다였습니다. 부모님들도 왜 그렇게 차별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먹는 거 외에도 언니들은 늘 집안일뿐만 아니라 오빠한테 치여서 살았어요. 언니들은 공부도 잘했는데 할머니는 그것도 못마땅해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여자가 공부 잘해봤자 다 소용없다고 언니가 대학도 거뜬히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칭찬은커녕 오빠 때문에 구박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언니들은 칭찬 한번 들어보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오빠는 사수까지 해서 겨우 턱걸이로 대학도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어릴 때라 몰랐던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언니들 대학에 입학해도 다닐 수 없었는데 다행인진 몰라도 오빠가 낙방을 한 덕분에 대학을 다닐 수 있었고 군대를 다녀올 동안에 또 다른 언니도 대학을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비와 용돈 때문에 아르바이트는 기본이고 방학 때도 일이 있으면 언니들을 불러서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첫째 언니랑 둘째 언니는 대학 가서도 알바에 공부에 집안일까지 하면서 대학을 힘들게 다녔는데 큰오빠는 오로지 대학만 다니게 했다는 말을 듣는데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할머니는 더욱 기가 막힌 게 오빠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언니들 기에 눌려서 그런다고 늘 언니들을 구박했었다고 하는데 그건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한 차별과 구박을 받고 자랐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들은 저보고 너는 그나마 괜찮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내라고 이뻐해 주기는커녕 정말 제대로 구박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늦둥이로 마지막엔 아들 하나 더 낳을 수 있겠지 하고 낳은 게 저랍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비롯해서 부모님의 구박까지 다 받고 자랐습니다. 아들 하나 더 낳으려고 했는데 딸을 낳자 부모님은 저를 죽든지 말든지 그냥 뒀다고 해요. 저 그 말을 어린 나이인 초등학교 3학년 때 듣고 정말 많이 서운했는데 부모님들은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지 집에 정이 가지 않았어요. 언니들도 없는 살림에 자기 몫을 챙기려고 기를 쓰고 살아서 막내인 저에게는 아예 신경을 써주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눈치껏 허득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셋째 언니랑 넷째 언니들도 공부는 잘했지만 큰언니, 둘째 언니가 구박받으면서 사는 것을 지켜본 언니들은 스스로 공부를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어요. 사회 나가서 산 언니들은 명절이 되어도 집에 오지 않고 그냥 남처럼 살았어요. 할머니랑 부모님한테 말 그대로 질려버린 거죠. 언니들은 학업에 끈을 놓지 않고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런 언니들을 할머니는 욕을 아낌없이 날렸고 부모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그렇다 쳐도 엄마 아빠는 왜 저러나 싶었고 이해도 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아무리 할머니한테 시집살이에 지쳐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엄마도 너무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죄다 딸들한테 다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도 집에 정이 없고 하니까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들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면서 각자 알아서 살았는데 큰언니가 남자가 생겨 결혼을 하기 위해 집에 형부가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할머니는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오빠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 겁니다. 부모님도 할머니와 다를 게 없었지요. 언니는 눈물바람으로 형부와 허락도 받지 못하고 그냥 갔던 기억이 나네요. 언니들은 결혼까지 오빠 때문에 제대로 식을 올리지 못했어요. 언니 시댁에서 사실을 알고 나중에는 친정 부모님을 빼고 그냥 그쪽 가족끼리 식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언니들은 하나둘 재짝을 만났지만 동거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5째 언니는 나중에 아예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을 하고 결혼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기대치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오빠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저는 늘 오빠 심부름을 도맡아 해야 했어요. 정말 어린 나이 땐 저한테 모든 것을 시키는 부모님이 정말 싫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딸은 필요도 없는데 낳았다는 소리를 하셨는데
아무도 그 말에 아니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빠라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면서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기까지 해서 가출을 하고 싶었습니다. 고등 과정만 마치면 저도 언니들처럼 바로 사회생활을 할 생각으로 겨우 고등학교까지 버티려고 악을 쓰고 버티다 대학도 포기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정말 집에 있는 것이 미칠 것처럼 괴로워서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서 일만 했어요. 집에서 저를 반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몇 년 동안 집에 가지 않았어요. 언니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에 나가서는 각자 알아서 살았기 때문에 언니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동안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언니들이 그리워서 연락을 해봤어요. 어떤 언니는 동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언니는 애도 낳았더라고요. 저는 조카가 생긴 줄도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가족인가 싶더군요. 애를 낳고도 친정에 알리지 않은 언니들의 얘기를 듣는데 언니들이 왜 이렇게 집에 오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언니들이 처음부터 집에 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첫 월급 탔다고 집에 오면서 선물도 사오고 했는데 할머니랑 부모님들은 반가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견해하거나 고마워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몇 번 그런 것을 겪은 언니는 언제부터인가 선물은커녕 용돈도 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언니들은 그렇게 집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결혼도 하지 못한 것은 그 오빠라는 인간 때문이었어요. 떡하니 결혼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언니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거죠. 다행인지 언니들은 시댁을 잘 만나서 정말 대우받고 살고 있더라고요. 누가 보면 친정 부모하고 시댁 부모가 바뀐 것 같았어요. 큰언니는 좋은 대학도 나왔지만 시댁에서 도움을 주어서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형부도 좋은 분이셨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을 한 번도 뵙지 않은 형부도 있고 몇 번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형부도 있더라고요. 언니들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오빠라는 인간은 결혼할 여자를 잘못 만나서 부모님의 재산 반 이상을 날려먹었다고 들었어요. 다시 만난 여자는 이혼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애까지 딸린 여자라서 할머니가 반대가 심하다고 들었어요. 언니들이나 저나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오빠라는 인간이 가야 하는데 상황으로 봐서는 몇 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친정엄마보다 더 정정하셔서 아무래도 오빠 결혼하는 거 보고 돌아가실 작정을 하셨는지 엄청 건강하시다고 하더군요. 오빠를 제치고 막내인 제가 먼저 시집을 간다는 말은 시도 먹히지 않을 거 뻔해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가 있었지만 집에 인사를 시키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미루고 있었거든요. 언니들 얘기를 들으니까 더 가망성이 없음을 알고 저는 서둘러 남자친구 집에 제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 될 분들이 먼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안 된다고 하시면 언니들 불러서 식을 올리자고 하더군요. 저는 시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일단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결혼 때문에 부모님 찾아뵙는 게 죄송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기 때문에 일단 저 먼저 집을 찾아갔어요. 부모님은 오랜만에 저를 보고 뭐하러 왔냐? 네가 부모 싫다고 나갔으면 언니들처럼 끝까지 남처럼 살면 되잖냐? 너도 결혼 때문에 집에 왔냐? 부모님이 저한테 잘못은 했지만 저도 잘한 것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결혼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맞아요. 저 결혼하려고요. 너네는 이럴 때만 부모가 필요하냐? 그동안 연락도 없더니 결혼하려고 부모를 찾아? 엄마도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할머니랑 아빠가 우리를 구박해도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어디에다 정을 붙이고 살겠어? 눈만 뜨면 딸이라고 구박을 받는데 누가 집에 붙어 있으려고 하겠냐고. 언니들이 겪는 거 볼 때 그땐 잘은 몰랐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그나마 난 막내라 존재 가치도 모르고 커서 그런지 언니들이 받았던 취급까진 받진 않았지만 나도 오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다고. 다들 없을 때 오빠가 얼마나 많이 때렸는데 그건 모르지? 나도 참을 만큼 참다가 겨우 버티고 이 집을 나간 거라고. 저는 그동안 힘들었던 얘기를 쏟아부으면서 서름이 폭발했는지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하더군요. 네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오빠 결혼하고 나서 해. 였습니다. 기대는 안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까 더 이상 더할 말도 없고 더 있고 싶지도 않아서 한마디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아니, 이젠 더 이상 부모님 찾아뵐 일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저대로 부모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결혼식 올리고 살게요. 오빠 결혼하는 거 기다리다가는 평생 식도 못 올리고 살 게 뻔해서 안 되겠어요. 부모님들은 오빠한테 준 사랑 이상으로 대접받고 살기를 바랄게요.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친정집을 나오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어요. 그 뒤로 저는 언니들한테 연락해서 부모님 없는 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희 부모님한테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시부모님한테 받으면서 살고 있답니다. 어머님이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도 행여나 몸 어떻게 될까봐 수시로 들러서 이것저것 해주시고 과할 정도로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그만큼 저도 잘하고 살고 있습니다. 애 낳고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랑을 주셨어요. 저는 최고급 산후조리원 들어가서 한 달간 조리받고 집에 와서도 어머님이 산후조리해 주시는 이모님을 보내주셔서 저는 오로지 제 몸만 신경 써도 되었어요. 엄연히 남인 사람들도 이렇게 잘해주는데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저는 부모가 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시댁에서는 딸을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얼마나 좋아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는지 몰라요. 저는 바로 연년생 아들도 낳았지만 어머님은 차별 같은 거 하나도 하지 않고 되려 큰애를 더 챙기세요. 저희 딸도 이쁜 짓을 어찌나 하는지 저희 시댁에서는 보물 1호입니다. 어머님이 아직 식을 올리지 못한 언니들도 신경 써주셔서 자매들끼리 모여서 늦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친정 부모님은 아예 안 계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언니들이 사돈들끼리 모여서 여행 가는 것을 계획해서 저희 부모님만 빼고 해외로 다 같이 다녀온 적도 있어요. 저희는 저희끼리 똘똘 뭉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들려오는 친정 소식은 오빠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버티고 할머니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애 딸린 이혼녀를 손자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친정 부모님들도 같은 생각인지 전혀 결혼의 진도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결혼한다고 해도 절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친정 없다고 생각하고 산 지 꽤 오래되어서 정말 이제는 시댁이 친정이자 시댁이 되었어요. 저는 시부모님한테 받은 사랑만큼 내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사랑받고 사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 답인 것 같아요. 표현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것이 사랑인 것 같네요. 그런 사랑을 늘 표현해주시는 시부모님께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빠와 둘이 살아온 30대 회사원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엄마의 바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9살 때 엄마의 휴대폰을 보던 도중 엄마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고는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아빠에게 말을 하니 엄마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아빠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둘은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아빠는 저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아서 엄마에게 조심해달라고 한 상태였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빨리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 엄마의 바람 사실을 일부러 제가 엄마 폰을 할 때 볼 수 있도록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바람 사실을 알게 되자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저는 엄마 없이 아빠의 밑에서 홀로 키워졌습니다. 아빠는 제가 엄마 없이 자라난 아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열심히 제 머리를 따주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생리를 시작할 때쯤부터 저희 아빠는 화장실에 항상 생리대를 사두셨어요. 그런 아빠의 사랑으로 학창시절 놀림을 받더라도 저에게는 별 영향이 미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녀는 가끔 엄마 얘기가 나올 때면 이런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다시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면 어떻게 할 거야? 한 대 때릴 거야? 아니면 용서해 줄 거야? 때리지도 용서하지도 못할 것 같네. 그냥 잘 살았냐고. 나는 내 딸 이렇게 잘 키워냈다고 당당하게 말해주고 싶어. 헐, 아빠는 엄마가 밉지도 않아? 평생을 사랑하기로 약속해놓고 다른 사람을 만났잖아. 미워. 미운데 아빠는 똑같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그렇게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키워졌지만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학창시절을 잘 보내고 대학을 졸업한 뒤 번듯한 대기업을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첫 사회생활을 상상한 것보다 많이 힘들었지만 첫 월급을 받은 후 아빠와 함께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렇게 뿌듯하고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더 많은데 입사 동기이다 보니 서로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고 결국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뒤 시부모님과 많이 친해지게 되어서 밖에서 다 같이 만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조금 멀리 사셔서 결혼 전에 만날 때에는 항상 밖에서 봤었는데 저희 부부가 시간을 내서 시댁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집이 훨씬 넓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부모님의 집에서 너무 재미있게 놀고 시간이 늦어 시댁에서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집은 참 넓은데 청소하려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드디어 자기 부모님 집에 오게 됐네. 매번 여기까지 오기 힘들어서 밖에서만 봤었잖아. 진작에 찾아뵐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 근데 넓어서 시부모님 청소하실 때 힘드실 것 같은데 가정부라도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이미 가정부로 일하시는 분 계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가정부로 보이는 분이 안 계셔서 물어보았습니다. 진짜? 근데 왜 가정부로 일하시는 분은 왜 안 보이셔? 오늘이 아마 휴무이실 거야. 주 이틀은 쉬시거든. 그러길래 그냥 가정부 아주머니가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고 시부모님이 집에 또 초대를 해주셔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뭘 사갈까 고민하다가 커피를 한 잔씩 사서 가려는데 갑자기 가정부 아주머니가 떠올랐어요. 오늘은 가정부 아주머니 일하시는 날이야? 잠깐만. 오늘은 계실 것 같다. 왜? 아니야. 그분 거 음료도 사가려고. 그렇게 커피를 3잔을 사서 어머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부 아주머니로 보이시는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 현민씨, 오늘은 와이프분 데리고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가정부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 얼굴을 보고는 얼굴빛이 살짝 굳더니 해야 할 일이 생각났다며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바쁘신가 보네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늦어져 집으로 서둘러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폰으로 가정부 아주머니의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문자의 내용은 혹시 저의 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는 문자였어요. 남편은 제 번호이기 때문에 저에게 물어본 것이었고 저는 시댁에서 일하는 분이면 번호 정도는 교환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저의 번호를 알려주고 저도 가정부 아주머니의 번호를 저장해 두었어요. 한참 후 시댁에 또 가게 되었는데 아주머니가 보이지 않더군요. 물어보니 저희가 다녀갔던 그날 이후로 아주머니가 잠깐 쉬고 싶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휴무일에만 쉬시고 휴가도 필요 없다고 하셨던 분이라서 시댁 식구들은 의아해했지만 오랫동안 일을 해오셔서 힘든가 보다 하고 쉬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가지 않는 토요일에 갑자기 가정부 아주머니의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무슨 일인가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세영씨, 저 현민씨 가정부 아주머니예요. 혹시 오늘 볼 수 있나요? 네. 근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만나서 얘기 드릴게요. 어디가 편하겠어요? 시댁 앞에 있는 카페에서 3시쯤 뵐까요? 그래요. 갑자기 온 통화를 받아 얼떨결에 약속이 생긴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카페에는 아주머니가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일은 조금 쉬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조금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 쉽게 말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시더군요. 그래서 왜 이러시냐고 했더니 다음 하시는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영아, 충격받지 말고 들어주렴. 나 너 엄마야. 내 아빠는 잘 지내니? 갑자기 아주머니의 말에서 엄마라는 말이 나오길래 순간 벙쪘습니다. 20년간 저에게 엄마란 없는 존재였는데 가정부 아주머니가 저의 엄마라고 이야기하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잘 기억도 나지 않던 엄마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죠.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엄마라고요? 20년 전에 네 아빠랑 헤어진 엄마 말이야. 차라리 잘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 주던가 다른 집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난 저의 엄마라는 사람을 보며 치가 떨리고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엄마라고요? 저는 20년 전 그 일 이후로 엄마라는 사람은 제 기억 속에서 지웠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왔지 당신이 들어올 자리는 없어요. 어떻게 뻔뻔하게 다시 연락을 할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나도 연락해야 할지 말지 고민 많이 했어. 말도 안 되는 경우인 건 알지만 그래도 다시 얼굴 보니 좋아서 연락한 거야. 경우 없는 행동이라는 거 자신도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무례하고 불쾌하네요. 제가 지금까지 엄마 없이 살면서 무슨 취급을 받고 무슨 놀림을 받았는지 알고는 계세요? 저에게 부모님은 아빠뿐이니 연락 그만 주세요. 도대체 무슨 낯짝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세영아, 엄마는 그래도... 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끊고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를 만났으면 20년 전 일을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9살짜리 아이한테 부모가 바람피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그래도 마지막 배려라고 베풀어 현미 씨 가족한테는 이 얘기는 하지 않을 테니 거기서 계속 일을 하시든 노숙을 하시든 저와 제 아빠한테 절대 다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후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주저앉고 싶지 않아 꾸역꾸역 제 차까지 걸어갔습니다. 차에 들어가니 카페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펑펑 우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양심도 없는지 좀 지난 뒤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저만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을 잡아두고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우물쭈물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네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가정부 아주머니가 네 엄마였다며? 뭐? 너한테 연락을 했단 말이야? 진짜 미쳤나 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데? 그냥... 왜 얼버무려? 제대로 얘기해. 혹시 돈 달라고 해서 돈 준 건 아니지? 아니, 사실 돈이 필요하시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너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아서 돈 드리진 않았어. 그건 잘했어. 이제 앞으로 그 사람한테 연락 오면 절대 받지 마. 내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자세히 말은 못 해줬는데 그 사람 바람피고 아빠랑 나 버리고 간 사람이야. 절대 믿으면 안 돼. 응, 알았어. 그렇게 남편 전화로 저는 엄마라는 사람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제 인생에서 꺼져주고 낳아준 걸로 부모 행세하지 말아달라고 문자를 한 뒤 번호를 차단시켰습니다. 그 뒤 아빠한테 엄마와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저보고 잘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는 아빠한테 참 감사했어요. 처음에 마음을 약하게 잡고 흔들려버리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행동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저와 아빠를 버리고 간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제 엄마였던 사람이 저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하고 착잡했습니다. 현재는 시댁 가정부 일도 그만두고 핸드폰 번호도 바꾼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 시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고생 심했겠다며 바로 저를 챙겨주시는 시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구나 싶어 눈물이 나오더군요. 절 낳아준 엄마라는 사람보다 남인 시부모님이 저를 챙겨주는 게 참 의아하고도 슬펐습니다. 낳아준 것만으로 무조건 부모가 아닙니다. 당신 자식의 삶을 망가뜨리지 말아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